안녕하세요. HM파마 대표이사 지호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척 어려워요. 무척 어렵고 저 학부 때 이제 대학교 때는 강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 있는 저희 연구자분들이랑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다른 데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월드 바이오 이노베이티브 포럼이라는 곳에서 발표를 하고 이제 제 후에도 이제 하버드대 교수님도 계시고 발표자들이 무척 많은데 이게 한국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정말 놀랍게 바라보시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가 좀 이따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도대체 전 세계가 왜 마이크로바이옴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2012년에 이야기한 내용을 10년이 지나서 아무도 풀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레일이라고 불러요. 성배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찾으면 엄청난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이슈라는 거를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한국 아메이에서 풀리고 만들어서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내용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오늘 내용은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제가 발표를 하는 게 제가 이제 생물학 강의 할 때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한두 주 정도, 제가 14번 강의할 때 한두 번 정도 사용을 하는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응용 미생물, 이제 고급 응용 미생물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마이크로바이옴 석사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제가 예전에 하던 수준이라면은 이제는 이거 알아들으시고 이거 하면서 안 졸고 가시면은 이제 미생물 쪽에서 이제 박사 레벨 수준 가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애가 셋입니다. 초6, 초4, 그리고 이제 막내가 6살인데 둘째, 셋째 격차가 좀 커요. 그 이야기도 잠깐 처음에 저도 숨 돌릴 겸 그냥 사족으로 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세 애가 전부 다 저희 집은 이제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마일에 완전 광팬이고 특히 제 와이프는 이거 떨어지면 죽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둘째가 되게 그래요. 첫째는 비염이 좀 있고 비염도 당연히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아시죠? 이게 비염이라든지 알러지 반응. 이제 첫째, 셋째가 알러지가 좀 있어요. 셋째는 이제 피부로 오는 아토피성으로 오는데 아시죠? 이게 옆구리로 오잖아요. 아토피가. 옆구리로 오는 이유는 장이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가다가 대장이 이렇게 두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장이 만나는 피부 부위에서 이제 아토피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구리 등 이쪽에서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딱 유산균을 이렇게 이제 맞춤형으로 쭉 주면은 싹 가라앉고, 가급적이면 리도맥스나 이런 거 안 바르고 넘기려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막내도. 첫째도 비염 알러지, 특히 송진가루 있을 때 알러지 반응이 너무 심해가지고 마이랩을 많이 쓰고 했는데, 여기서 잠깐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알러지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왜 그런지 조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몸은 면역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면역 체계를 저는 어떻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냐 하면은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소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제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의 소통을 하는 주체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제가 아프기 전에 갑자기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면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면역 체계는 이미 아는 거예요. 내 몸 상태가 어떻게 갈지, 외부 환경에 무엇이 있는지, 날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얘가 뭐 이상한 걸 먹었는지, 그래서 장 주변에다 면역 세포들을 좀 모아서 대비를 해야 되는지, 몸에 어디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외부와 소통을 하면서 면역 체계는 공부를 하면서 내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면역이라는 건데, 면역이라는 거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면역이 무조건 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면역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려요. 요즘에 이야기하는 거는 면역세포인데 눈 달린 면역세포가 필요하다는 게 요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학계가 발전을 하면서 70년대에는 면역이 높은 게 짱이야. 면역을 무조건 올려라고 막 했는데 면역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막 무한정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을 너무 군림하는 거죠. 얘네들이 눈이 안 달려 있으면은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 이 면역세포가
적군만 죽여야 되는데 갑자기 내 관절을 공격하기 시작해. 이게 적인 줄 알아. 얘가 눈알이 없는 거예요. 메모리가 없는 거예요. 메모리 펑션이 없이 아무거나 공격하기, 안검하수, 근육을 공격하기 시작해. 근육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장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해. 크론병이 오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이 면역세포가 그래서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배워야 돼요. 그 배우는 과정을 16세까지 해요. 왜냐하면은 특히 어렸을 때 무척 많이 배워요. 아주 어린 시절에 많이 배우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 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혈액이 자기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엄마 성인의 면역 체계가 자기의 백본이에요. 뒤를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때 아이의 장에 M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박사과정 간다고 했지 좀 어려워져요. 아이의 장은 원래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되는데 살짝 열린 세포 구조를 일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애가 입으로 막 흙도 집어먹고 막 하잖아요. 이거를 혈액 안으로 자꾸만 가지고 들어가요. 우리의 몸은. 왜 가지고 들어가냐? 면역세포를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에피톱이라고 하거든요. 야, 이게 오늘 입으로 들어왔네. 이거 좀 봐봐. 이거 근데 3일 연달아 들어왔어.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이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그거를 저희는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메모리예요. 공격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면역세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는 톨러런스라고 불러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근데 애들이 교육을 못 받잖아요. 애들을 너무 깨끗하게 키우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키워가지고 아이들이 집에 입에다 넣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배운 게 없어. 그리고 17살이 됐는데 갑자기 호텔에 가서 잤는데 평생 처음 보는 진먼지 진드기가 와. 그럼 내 몸이 야, 이거 나 죽어. 큰일 났어. 내가 이거 생전 처음 보는 놈인데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난리 난다? 이거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면역세포 다 가서 붙어가지고 얘 들어오면 바로 죽일 준비해. 그래서 갑자기 눈물, 콧물, 재채기 막 내 몸으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점액세포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면역세포가 목 주변으로 다 들러붙어요. 못 넘어오게 하려고. 그러다 얘네가 너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날뛰니까 너무 모이면서 기도를 막기 시작해. 이제 천식이죠. 이제 에어웨이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피부에 이렇게 싹 스쳤더니 야, 뭐야, 큰일 났어. 다 가서 달라붙어. 면역세포가 확 달라붙는 거죠. 그럼 이제 아토피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면역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세포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를 교육시키기 제일 좋은 데가 장이에요. 왜냐하면 장은 인사이드 버드 아웃사이드. 아니지만 밖이에요. 저희 몸 도너츠처럼 생겼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가운데 원통이 9m예요. 장이 저희 7에서 9m거든요. 근데 저희 입에서 항문으로 이어지는 이 공간은 우리 몸 안에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바깥 공간인 거예요. 저희는 도너츠처럼 생겼잖아요. 사람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교육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스파이야. 근데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내가 뭐 어디 오지에 넘어가서 거기서 교육을 하면 제가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쪽 사람들이 들어오는 우리나라의 시청 근처에 어디 호텔 옆에서 제가 있으면서 스파이 짓을 하면은 배우기가 참 좋잖아요. 안전하게 배우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물질이 들어올 때는 우리 침에 있는 라이조자임, 엄청난 위산, 간에서 만들어내는 독한 담즙산을 다 거쳐서 입으로 들어가는 팔다리가 다 잘려서 장에 들어갈 때쯤이면 완전히 무력화가 된 상태로 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면역세포들이 달라붙어서 막 공부를 해요. 근데 이 물질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면역세포가 가면은 면역세포가 죽을지 얘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주변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달라붙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장 주변에 있어요. 여기서 교육을 1차적으로 받은 다음에 우리 몸으로 흩어져서 가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면역세포를 교육시키는 중심체가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냐,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체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면역세포가 가지는 메모리 똑똑해지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는 거예요. 메모리 펑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많이 봤어, 애들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가 살면서 뭐를 조우해도 별로 패닉하지 않아. 알러지도 없어. 평온해. 그런데 진짜 적이 오면 공격을 해. 되게 똑똑한 면역세포를 갖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했지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올라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면역세포를 교육시키는 주체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면역의 톨러런스는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첫째, 셋째 아토피 비염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죄송해요. 오늘 진짜 큰일 나겠다 이러다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올라가면서 알러지 반응이 떨어지고 아토피가 완화되는 것들. 제 둘째가 제일 좋아요, 이 제품을. 마이랩 떨어지면 둘째도 진짜 죽는 줄 아는데, 왜냐하면은 둘째가 구취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놀림을 좀 많이 받고. 근데 이 구취가 마이크로바이옴 문제였다. 왜냐하면은 장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퍼멘테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착각하실 수 있는 게 발효와 썩음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를 딱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박사학위 가신 거예요. 발효와 썩음의 차이는, 죄송해요. 여기 제가 오늘 이 얘기까지 할지 모르고 제가 한국어로 준비를 하는데, 파이널 일렉트론 억셉터라고 해서 미생물이 사용하는 마지막에 딱 매체가 산소면은 썩는 거예요. 마지막 매체가 산소가 아니면은 발효가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된장이나 뭐 김치 할 때 누르죠. 막 눌러가지고 공기 못 들어가게 칭칭 싸죠. 여기 산소가 들어가면 대장균이 자라기 시작하고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하고, 된장 매주 걸면 겉에는 곰팡이 슬잖아요. 겉은 엄밀히 얘기하면 썩은 거예요. 근데 걔네가 보호하면서 안에 산소가 못 들어가는 데는 발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은 산소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 현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익한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진 발효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얘가 이제 어린아이들은 장이 좀 짧아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항문까지 이어지는 공간이 짧다 보니까 산소가 좀 많이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산소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발효가 아니라 썩음이 시작이 되면은 구취가 되게 심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 산소가 장에만 가는 게 아니라 산소가 많아지면은 에어웨이, 식도 쪽에도 산소가 유입되면은 산소를 제일 좋아하는 게 매주 겉면에 있는 곰팡이들이에요.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구취를 엄청 많이 유발하거든요. 곰팡이랑 얘네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산이에요. 산, 유산, 젖산. 그래서 김치가 발효가 시작할 때 젖산이 나와서 pH가 떨어지면서 새콤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방부제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유해균이 자라질 못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식초 만들어 놓고 나면 썩는 거 보신 적이, 식초 썩을 정도로 가지고 계셨으면 이거는 진짜 박물관에 기증하셔야 돼요. 썩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기 장 안에서 젖산을 풍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맞춤형 유산균을 딱 먹어주면 구취가 개선이 되거든요. 둘째한테 제가 그거를 해줬죠. 이제 구취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아이가 엄청 학교 생활도 잘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냉장고에 그거 떨어지면 난리 나요. 이제 한 통 정도 남아있으면 저한테 워닝을 줍니다. 아빠 한 통 남았어? 이러면 이제 제가 다음 거를 갖다 채워 넣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저도 이 마이랩이라는 걸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시간만 많다면 할 얘기 너무 많아요. 발효부터 해서, 마이크로바이옴부터 해서. 근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한정적이라, 일단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로 이제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저 SCI 논문 40편 감사해요. 저도 제 나이에는 꽤 많은 거거든요. 보통, 이제 교수 임용할 때 보는 게 이제 A급이면은 이제 SCI 10편 이상. 이면은 이제 임용할 때 좀 수월하고, 이제 그런 수준으로 볼 정도니까 제 나이에 40편이면 꽤 많은 건데, 저는 세 발에 핍니다. 홀차필 교수님은 400편이 넘어가셨어요. SCI 논문이 400편이 넘어가셨고, 이제 논문은 이제 거의 그냥 쉽게 쓰시는 거고, 이제는 그 텍스트북, 저서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서가 70권이 넘으십니다. 그 중에서 교과서만 10권이에요. 학생들이 보고, 거기서 홀짜필 교수님 딱 했을 때 지금 저희 회사 부사장님으로 오신 CJ의 상무로 계시던 분이, 제가 박사학위 때 홀짜필 교수님 책으로 공부하고 박사학위 했는데 이분을 제가 얼굴로 뵙다니 영광입니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제 텍스트북만 10권이 넘으십니다. 홀짜필 교수님 설명할 때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이거 하면은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유산균 많이 아시죠? 저희 먹는 유산균. 구글 가서 유산균 속 락토바실루스를 치시면은 분류표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가 홀짜펠리아 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생물을 이름을 지을 때는 성과 이름이 있어요. 지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거는 저를 낳은 분이 지어주면 돼요. 미생물도 좀 그래요. 그래서 성이 있고 이름은 그 미생물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홀짜펠 교수님은 홀짜펠리, 루코노스톡, 홀짜펠리 이런 미생물들은 수십 년 전부터 있으셨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분류의 요거는 뭐냐면 성이에요. 성.
하나의 문파가 생긴 거예요. 지씨라는 문파가 생기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 학계에서 이 사람을 추대해서 하나의 문파를 만들어주는 행위인 건데 그거에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교수님의 업적을 기리며 위렐름 홀자펠 이름을 따서 홀자펠리아 속을 만들어준다. 여기 보시면은 사람 이름 붙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기능인데 이제 거의 추앙을 받은 학계에서 추대를 받으셔서 근데 홀자펠 교수님은 그래서 한국에 계실 분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저도 이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근데 홀자펠 교수님은 저희 한동대학교 교수님으로 오셨고 지금도 한동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고 한동대학교가 이제 크리스찬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래서 홀자펠 교수님은 할아버지도 아프리카 선교사셨고 이제 아버지도 아프리카 선교사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리카에 초등학교를 50개 이상 만드신 분이세요. 되게 유명하시고 아드님 두 분도 현재 아프리카에 계시고 형제들도 아프리카 선교사신데 홀자펠 교수님은 요 독일의 엄청 유명한 막스루브너 연구소에 계실 때 저희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돌아가신 그 김영길 총장님과 함께 창조과학회라는 거를 같이 하셨어요. 이제 학회 활동처럼. 근데 그때 알게 되셔서 이제 김영길 총장님이 꼭 좀 와서 한동대학교를 도와달라. 우리 한동대학교의 과학적 기반을 좀 만들어달라 부탁하셔서 사실은 취리공대 이런 데 다 뿌리치시고 한동대로 오셔서 사실 17년째 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 연봉을 받고 계세요.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시면서 진짜로 스스로는 이제 연금도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돈이 별로 필요하신 분은 아니시고 그래서 17년째 최저임금을 받으시면서 한동대에서 예, 뭐 이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게 오셔서 이렇게까지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 베네핏, 그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제품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저희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 밑에서 석박사하고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상을 받았어요. 제가 듀퐁이 여러분 365 만드는 미국의 엄청나게 큰 케미컬 회사거든요. 여기서도 최우수상을 받고 프랑스에서도 받고 여기에 빠졌는데 미국에서도 한번 오믹스학회에서 상을 받았고 글로벌 박사 의학학 펠로우를 지내고 현재는 대학은 그만두고 이제 회사에다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신약 개발 쪽을 원래 많이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현재 우울증 치료제 이제 FDA 임상 2상 진행 승인도 받았고 이게 이제 제일 먼저 한 이유이자 사실 저희 둘째랑 셋째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거 얘기하면 제 와이프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와이프가 둘째 낳고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한동안 우울증 약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셋째를 갖고 싶었는데 약을 먹느라 이제 셋째를 못 가지고 있다가 엄청나게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생물을 찾았고 그거를 먹고 지금 우울증 약을 그 뒤로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 미생물이 여기 사실 이거 불법이라서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임상 진행 중인 거 사람한테 주면 불법입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그 미생물이 지금 임상 2상까지 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아마 우울증 겪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도 가족에서 이제 와이프가 우울증을 겪었고 자살 충동도 심했고 그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SSRI라고 옛날에 프로작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증 다 똑같은 약이에요.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라고 뇌에서 세로토닌이 흡수가 되는 걸 억제해 줌으로써 뇌 안에 세로토닌 양을 많게 해가지고 우울감을 개선시키고 불안감을 개선시키고 공황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게 유일한 약인데 문제는 요즘에 이 약이 안 듣는 사람의 숫자가 30%가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이제 사람들이 내과 가서 약 처방 받으면 제 킬로그램이랑 뭐 이런 거 보고 딱 약 나오잖아요. 우울증 치료제는 가시면은 약의 도주부터 찾아요. 왜냐하면 이 약을 억셉트하는 양이 완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배의 도주가 들어가야지 겨우 약발이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조금 들어가는데 약발이 듣는 사람이 있고 근데 몇 년 전부터 논문이 나온 게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이 약발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논문이 나오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로토닌의 7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가바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구성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뇌 기능이 달라지고 이래서 이런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는 것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외에도 그래서 저희는 셀트리온도 저희 회사에 투자를 했고, 지노맨 컴퍼니라는 회사랑도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은,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1870년 메치니코프의 의견을 아직도 따라오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유명한 분은 맞아요. 노화와 면역학을 처음 만든 분이 메치니코프고, 미생물을 거의 처음 발견한 파스테르의 제자가 이 메치니코프예요. 노벨 의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메치니코프는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유산균 많이 먹어라. 장 안의 미생물을 유산균으로 다 바꿔라. 유산균이 최고야.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회사들도 유산균 1000억, 500억, 100억, 유산균, BP도 유산균의 배합 막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사실 2012년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엄청나게 충격적인 논문이 나와요. 학계에.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2000억을 넘게 들여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진짜 건강한 사람한테는 장에 유산균이 많아? 라고 연구를 시작을 했더니 아니었어요. 문제가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장의 특정 미생물에 있고 없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유산균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 안의 미생물의 조화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이 학계의 발표였고 보시면 이게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이게 보라색, 이게 유산균이에요. 한 종류예요. 그냥 원 오브 댐이에요. 우리 장 안에. 이러다 보니까 학계가 사실은 완전 뒤집어졌어요. 여지까지 다 메치니코프의 정설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세대가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진 회사가 하나도 나오질 못했어요. 10년째. 그래서 여기를 성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 이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오면, 왜냐면 이미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인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다양성이 제일 중요한데 다양성을 바꿀 수 있는 솔루션이 없다라는 게 시장의 가장 큰 언맷 니즈이자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그거를 5년 전에 아메이가 저희한테 제안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뚫어보자. 이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주셨고, 처음엔 저희가 안 된다고 했었고, 이거는 불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듀퐁이 왜 못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네슬레가 이걸 왜 못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이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은 계속 변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체변해서 보고, 맞춤형 들어가는데, 그거를 또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6개월에 한 번씩 새로 보면서 바꿔가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시장은 없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하지 마시죠.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던 거를 아메이에서 저희 회사에 투자하고 계속해서 해가지고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나왔고, 처음 나올 때도 엄밀히 얘기해서 저희 1년에 10,000개 하면 대박이다. 이렇게 했는데 1년에 30,000개가 넘게 팔리면서 사실은 엄청난 대박인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은 이게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데 저희 주변에서 외국에서 요즘에 DHL로 엄청 날아가고 있어요. 저희 주변의 교수님들은 알아요. 이게 완전 홀리그레일의 영역이고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솔루션이 있으면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한다라는 게 미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일본 본사 임원들은 이거 다 했어요. 태국도 나갔고요. 아메이 미국 본사 임원들도 죄송하지만 아직 일본의 ABO 분들은 못하시지만 그분들은 아는 거,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하고 계시고, 당연히 멜란드 아메이의 글로벌 CEO도 이거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제 주변의 교수님들도 부탁해서 미국에도 많이 나갔고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 외에는 이제 이런 인맥과 이런 거 빼고 다 빼고 나면은 오직 한국 아메이 여러분만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설명을 할 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두 가지의 엄청난 특장점이 있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올라가면은 건강을 다 책임져. 이건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3년 뒤에 얼마나 건강할지, 어떤 병이 걸릴지를 아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의 비밀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과학자들이 한 사람의 미래를 보고자 하는 시도로 처음 했던 게 휴먼 게놈 프로젝트, 사람의 유전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유전자를 다 읽으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이 90살에 죽는지 80살에 죽는지 알고 60살에 대장암이 올지 말지 알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근데 안 됐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미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스텝부터 완전 삐그덕했어요. 과학자들이 사람이라는 이런 고등 생물을 봤을 때 사람은 최소한 10만 개의 기능성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전자 분석이 끝나고 났더니 2만 4천 개밖에 없어요. 과학자들이 예상한 거에 4분의 1밖에 없고 문제는 초파리보다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인간은 초파리보다 월등히 고등 생물인데 어떻게 초파리랑 비슷해? 그러면은 초파리와 인간의 차이점은 어디서 오는 거야를 보기 시작한 게 마이크로바이옴이고 초파리는 장안의 미생물이 10개 남짓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2,000개 남짓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 하나를 설명드리면은 초파리는 과일 주변에 꼬이는데 썩은 과일 주변에만 꼬여요. 왜냐하면은 사람과 동일하게 초파리도 생과일을 먹으면은 생과일을 분해해서 혈액에다 넣을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초파리가 생과일을 먹으면은 생과일이 똥으로 그대로 나와요. 사람도 장내 미생물이 없으면 생과일을 먹으면 생과일이 똥으로 그대로 나와요. 과일 안에 뭐 펙틴, 비타민 C, 캐로틴, 알파 캐로틴 되게 많은 거 좋다고 아시죠? 그거 장 안에 미생물 없으면 그대로 똥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초파리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에 이거를 해결해주는 미생물이 없어서 밖에서 미생물이 썩힌 거를 먹어야지만이 그 영양소가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초파리의 존재예요. 감사하게도 사람은 그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이 장 안에 있으니까 저희는 썩은 걸 먹지를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서 먹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저희 장 안에 저 기능을 해주는 미생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초파리와 인간의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이거인 거예요.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을 과학자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의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 장표 하나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이해하시면 진짜 박사학위 수준으로 가신 거예요. 사람은 뭐를 먹으면은 그게 나한테 좋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점점 과학자들이 알게 되는 거는 내가 석류를 좋다고 해서 엄청 먹었는데 석류가 내 피에서 돌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르마코키네틱스라고 혈액을 뽑아보기 시작하면은 제가 석류 먹는다고 석류가 혈액으로 가지 않고요. 여러분이 콩 먹는다고 콩 단백질이 혈액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 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희가 먹는 대부분의 물질은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고분자 물질, 분자량이 엄청 큰 애들이 모여 있는데 이 장세포를 통과해서 혈액을 통해 가지고 장기로 가려면은 구조가 엄청나게 저분자, 되게 작아져야지만이 혈액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를 해주는 게 저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에요. 이 장내 미생물들이 저희가 먹은 걸 받아서 분해하고 재합성해서 유익한 물질, 근데 얘네가 왜 유익 물질이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장 안에는 산소가 없는 거예요.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썩음이 아니라. 발효가 일어나면서 유익 물질로 전환이 돼서 이게 장기까지 도달하는 게 우리 몸의 구조인 거고, 몇 개 예를 말씀드리면은, 저희한테 얼마 전에 유한양행 연락 와가지고 에콜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미생물이 수십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합을 좀 짜줄 수 있겠냐. 이 에콜을 약으로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에콜이 뭐냐면은 콩단백질이 저분자 구조로 바뀌면은 에콜이라는 물질이 되는데 이 에콜은 엄청난 항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약으로도 개발이 안 됐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34%는 장내 미생물이 이미 만들고 있어요. 이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제약회사 하나 우리 안에 들고 계신 거예요. 제약회사도 못 만든 거 이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콩만 먹어도 약이야. 항암제가 필요 없어. 콩만 먹어도 약이야. 여러분, 여성 건강에 석류 좋다고 하죠. 석류에서 만들어지는 유로리틴 A가 필요해요. 석류가 혈액으로 못 가요. 유로리틴 A가 혈액으로 가는 건데 이게 얼마 전에 로장공대 요한옥스라는 교수님이 네슬레에다 1조 원에 판 기술이에요. 유로리틴도 아직 약으로 못 나왔어요. 이제 막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40%는 그걸 만드는 미생물이 있어요. 장 안에. 그분들은 석류만 먹어도 약이에요. 아직 신약 개발 회사도 못 만든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건데 그 미생물이 없는 분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에코를 만드는 미생물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임상시험을 해서 34%라고 제가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임상시험을 하는 중에 에코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코비드-19이 걸려서 항생제를 딱 드셨는데 그 뒤로 그 기능이 사라졌어요. 그 미생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에코를 하나 가는데 중간에 관여하는 미생물이 20개 가까이 돼요. 첫 번째 미생물이 콩단백질을 쪼개면 두 번째는 거기다
하이드로젠기, 수소를 붙여주고, 세 번째는 그거를 다시 붙이고, 다른 미생물이 그걸 또 쪼개고, 이거를 거의 20번을 해야지 약 효과를 가진 에콜까지 가는데, 중간에 체인 하나가 폭탄을 맞아서 날아가면은 공장이 워킹을 못하는, 컨베이어가 끊어진 거죠. 그러면 그분은 제약회사 하나 날아간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의 핵심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사람은 밥만 먹어도 건강하고 약이 되는데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뭘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진 기능입니다. 이게 다 논문들이에요. 이거 이제 인삼 얘기거든요. 인삼, 누구는 인삼빨 받고 누구는 인삼빨 안 받잖아요. 그것도 인삼의 진세노사이드라는 고분자 물질을 컴파운드 K라는 혈액으로 가는 저분자 물질로 바꿔주는 미생물이 있는 사람은 인삼빨이 받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 인삼 다 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비밀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만 살 수 없잖아요. 되게 급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저분자 화합물, 스몰 몰리큘이라고 하죠. 그걸 저희는 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이라고 불러요. 걔네는 원자 단위를 케미컬로 합성을 해서 저분자로 만들어 놓은 걸 캡슐로 찍은 게 여러분이 드신 약이에요. 그래서 약은 마이크로바이옴을 거치지 않고 간다 보니까 타이레놀은 먹으면 약효가 바로 나와요. 또는 고분자 화합물인데 너무 중요해. 그러면은 뭐 하는지 아시죠? 주사로 찌르는 거예요. 혈액으로 바로 넣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가면은 선택받지 못하면 혈액까지 못 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과 여러분이 드시는 건강기능성 식품과 차이를 명확하게 이렇게 통해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박사 수준 강의를 제가 간 거예요. 여기를 이해하시면은 상당히 멀리 가신 겁니다. 예. 그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012년 네이처지 논문이에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다. 이제는 아시겠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은 사람은 뭘 먹어도 미생물이 받아서 약으로 바꿔서 혈액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뭘 먹어도 건강한 거고 이걸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한약 드셔봐야 그냥 변기로 흘려보내는 상황. 한약이 대표적인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한약, 천연물들은 다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더블엑스가 엄청난 고분자 화합물 덩어리예요. 천연물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동물 실험을 했는데 동물한테 좀 미안하지만 동물한테 이제 암을 걸어놓고 그러면 동물의 면역 체계가 훅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네한테 더블엑스를 주면 면역력이 쫙 다시 올라가요. 그거를 저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얘 장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항생제를 엄청 먹인 다음에 더블엑스를 먹이면 면역력이 하나도 못 올라가요.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너무 당연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그럼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정리한 논문이에요. 일단은 뇌에서의 포만감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간에서의 지방이 끼기 시작하고 간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장에 누수가 생기기 시작해요. 장에 누수가 생기면은 미약한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온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방 축적량이 늘어나면서 근육에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무력증이 오기 시작해요. 이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졌을 때 아주 특이적인 현상이자 딱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바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순간적으로 장내 미생물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한 2개 정도 있어요. 항생제를 엄청나게 드시거나 아니면은 과음을 하시면 돼요. 술을 엄청나게 드시면은 그 알코올이 장으로 가면서 순간적으로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가 훅 떨어져요. 그러면은 숙취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딱 와닿지 않나요? 숙취를 생각해 보시면 다음날 아침에 음식이 엄청 땡겨요. 자극적인 음식.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가 혈액으로 들어오면 그거를 뇌가 받은 다음에 얘 뭐 먹어서 미생물이 분해해서 대사체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됐어. 그만 먹어. 이게 포만감을 느끼는 원리예요. 그래서 먹고 30분 걸린다 그러죠. 먹고 장내 미생물이 대사체 만드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려요. 그게 나오면 뇌가 먹었네를 인지하는 건데 미생물의 다양성과 대사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먹는데 포만감을 못 느껴요.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누수가 생기면서 약간의 미열과 두통이 옵니다. 얕은 수준의 염증 반응이 몸에 계속 있는 거예요. 미열과 두통이 살짝 있으면서 근육에 힘이 쪽 빠지죠. 자꾸 누워있고 싶죠. 다음날 보면 한 2kg 쪄 있죠. 과음은. 이게 딱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졌을 때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다른 데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를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저만의 노하우예요. 사실은 저도 교수할 때는 이렇게 술 먹은 적이 없는데 사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술을 먹거나 하게 되면은 술 먹기 전에 저는 2포 까서 먹고 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2포 까서 먹고 술 먹고 나서 제가 4포를 먹어요. 그리고 엔자임 바이옴을 2포 정도 먹어요. 그러고 나면 다음날에, 왜냐하면은 한의학께서는 아시죠? 그 숙취도 소화의 개념으로 봐요. 간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 먹고 나면 다음날 숙취가 없어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예. 이게 술을 먹었음에도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끌어올려 놓으면은 숙취 현상에 여러분이 딱 해보시면은 명확히 하실 거예요. 스스로 임상시험이 나의 마이랩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한번 보겠다 이러고 하시면은 과음하실 때 전후로 2포, 4포 정도 드시면 다음날 숙취가 없으신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이런 현상인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잔인하리 많지 영재 교육에 엄청 포커스돼 있어요. 그래서 반을 가면은 애들을 IQ 테스트를 해서 분반을 시켜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진짜 고소하잖아요. 학부모 고소할 텐데 거기는 약간 그 영재 교육이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 영재가 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사일 몇 개 가진 것보다 영재 한 명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영재 교육을 엄청나게 하는데 이게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나온 논문인데 분반을 한 다음에 아이들의 IQ별로 나눠 놓은 다음에 보면은 IQ가 높은 분반일수록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높다라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이에요. IQ가 낮은 아이들은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낮다. 그래서 뭐 마이랩에서 아이들 다양성 높이면 IQ가 쭉쭉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지만 뇌 기능과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는 뇌에서 사용하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장내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가바 아시죠? 뇌 기능에 좋다라고 하는 가바가 여러분 마이랩 해보시면은 거기에 포스트바이오틱스 스코어에 3개 뭔지 아시면 이건 진짜 대박인데 그 3개 중에 하나가 뷰티릭 애시드예요. 뷰티르산. 그래서 뷰티르산이 얼마나 높아지는지가 여러분의 포스트바이오틱스 스코어랑 일맥상통하거든요. 가바가 요 뷰티르산의 아류작이에요. 뷰티르산이 많으면은 장내미생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가바예요. 가바의 이름이 감마 암미노 뷰티릭 애시드예요. 그러니까 뷰티르산인데 구조가 살짝 바뀐 게 가바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장내미생물이 만들어서 뇌 기능의 활성에 도움을 주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짓 되게 많이 해요, 과학자들이. 그 옛날에 저 어릴 때 그냥 이비인후과 가면은 편도선 부었다고 이비인후과 가면은 의사가 엄청 꼬셨거든요. 편도 그냥 자르라고 이거 불필요한 거라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 편도가 우리 몸의 면역 조절의 중추기관이라는 게 최근에 밝혀지면서 그 옛날에 편도 자르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과학자들이 다 알지 못해요. 이게 발전을 하면서 알아가는 것들이 무척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그러니까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과학자들이 2012년도에 그 논문이 나온 다음에 엄청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지까지 쓰던 항생제는 다 뭐냐? 그러니까 항생제를 통해서 병영군을 죽이면서 목숨은 건졌지만 우리 몸의 다른 부분이 초토화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던 소사이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장내미생물을 붕괴시키는지를 보려고 과학자들이 여기 브라질에 현대 문명을 한 번도 조우하지 않은 아마존 부족을 찾아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게 그들이 찍은 인공위성 사진이에요. 브라질에서 요 부족이 현대 문명을 한 번도 조우하지 않아서 여기에 가서 이 사람들의 똥을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똥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다른 색깔이 다른 종류의 미생물인데 이게 미국인이고 이게 아마존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토화가 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아까 그 이해가 가시잖아요. 이 아마존 사람들은 밥만 먹어도 건강해. 장 안에 제약회사가 5, 60개는 있는 거예요. 제약회사도 못 만드는 약을 이미 만들면서 밥만 먹어도 건강하게 사는데 미국 사람들은 뭔 짓을 해도
아픈 거야. 제약회사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 제약회사 10개 있으면 여기는 5, 60개는 있는 거예요. 장 안에 제약회사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을 했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건 다 아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이거 22만 원인데 이거 변을 떠서 보내면 4주 있다 뭘 줄 테니까 드셔보시죠라고 하면 이걸 누가 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메이밖에 못하는 사업인 거예요. 진짜로. 근데 아메이는 그걸 알았어. 그래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고 저희는 그때 몰라서 이런 거 못한다라고 했었는데 개발해놓고 나니까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전 세계 아메이밖에 못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유니크한 프로젝트가 된 거고 그러면 도대체 왜 아메이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중에 보면 인터넷 보면은 이 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제품들, 뭐 장내 미생물 분석 공짜로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 뭐 병원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하는 것들도 있고 한데 도대체 우리가 가진 마이랩이라는 제품과 인터넷에서 또 돌아다니는 공짜로 해드립니다. 장내 미생물 13만 9천 원 분석, 병원에서 하는 22만 원 분석, 뭐 녹십자에서 차이가 뭔지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잠깐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이 뭔지 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가운데 있는 장내 미생물 얘네가 일단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유전자 분석기를 가지고 사람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를 찍기 시작했어요. 이 미생물을 찍음으로써 건강한 사람한테 아커만시아 같은 미생물이 더 많네. 건강한 사람한테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더 높네. 라고 해서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분석함으로써 사업을 하는 거를 저희는 1세대라고 불러요. 그거는 유전자 분석기 NGS라는 장비를 가지고 장내 미생물을 읽어드리는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게 뭐 아커만시아가 좋네라고 해서 아커만시아 여러분이 드셔도 걔네가 혈액으로 못 간다고 했잖아요. 걔네가 혈액으로 가면 여러분은 앰뷸런스 타고 있어야 돼요. 그 폐혈증이라고 불러요. 미생물이 혈액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앰뷸런스 타고 가셔야 돼요. septic샷 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얘네는 아무리 먹어봐야 얘네가 만들어내는 대사체 때문에 저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2006년, 7년에는 이 NGS, 장내 미생물을 찍는 게 엄청 핫한 기술이었어요. 이거로 사업들이 쫙 몰려온 게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시는 모든 제품이 요 1세대 기반의 제품이에요. 마이바이옴 스토리, 테라젠 바이오, 녹십자 전부 다 1세대 기술을 사용하는 건데 과학자들이 봤을 때 이 대사체를 모르면은 건강 상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대사체를 읽어드려야 된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이 됐고 미국의 메타볼론, 한국의 HM파마, 미국의 메타볼론, 일본의 메타볼로 지노믹스 정도만이 대사체를 명확하게 영국의 아틀라스 바이오메드 요 4개 정도가 요 대사체를 명확하게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세대에서 2세대까지 같이 들어간 제품은 전 세계에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쓰시는 마이랩이라는 제품과 영국의 아틀라스 바이오메드라는 회사가 만든 제품 하나예요. 그게 미국에서 399불에 팔려요. 50만 원에. 그거랑 여러분 마이랩 딱 2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이랩은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간 게 뭐냐면은 대사체가 뭐가 있는지 알고 장 안에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한지 아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한테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십니다. 아니면은 장내 미생물이 안 좋으니까 인지 건강 또는 콜레스테롤 건강이 좀 위험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끝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1, 2세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양성을 어떻게 높이는데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여기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풀어낸 게 마이랩이고 그거를 3세대 기술이라고 불러요. 뭐가 들어갔을 때 미생물이 바뀌면서 어떤 종류의 대사체와 미생물이 바뀌는지를 시뮬레이터로 볼 수 있는 기술을 피마스라고 부르고 그 피마스라는 기술이 이 시뮬레이터 기술도 전 세계에 3개밖에 없는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 저희 HM파마밖에 없고 나머지 2개는 하나는 벨기에 겐트 대학교가 하나 가지고 있고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라고 하는 TNO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로서는 저희가 가진 피마스 요 3개밖에 없고 이 시뮬레이터가 있어야지만이 뭐를 먹었을 때 내 장 안에 미생물이 다양해지면서 대사체가 좋아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쓰시는 피마스의 엄청난 특장점입니다. 이게 이제
피마스라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체변을 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 시뮬레이터 안에다가 여러분의 변을 넣고 6개 만들어 놓은 프로바이오틱스 조합을 짜놓은 거를 미리 넣어보고 어떤 제품이 들어갔을 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뮬레이터 기술인 거고, 이 시뮬레이터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은 전 세계에 마이랩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 틀린 게, 이 얘기를 했다가 제가 공격을 받았어요, 한 번. 어떤 ABO 분이 병원 갔는데 똑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하지, 이거 전 세계 유일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품을 저희가 병원에 납품하는 거예요. 저희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아메이랑 독점 계약을, 저희가 근데 이 피마스 기술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신약 개발했었어요. 저희가 뭘 했냐면 우울증 환자들의 변을 넣어놓고 어떤 미생물이 들어갔을 때 우울증을 개선해주는 물질이 높아지고 낮아지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미생물을 지금 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하자고 셀트리온도 저희 회사한테 투자하고 계약을 했어요. 셀트리온도 요 피마스 기술 가지고 환자의 분변을 넣고 뭐가 들어갔을 때 약이 되는지 보고 그걸로 신약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약 개발만 할 줄 알고 아메이가 건기식이랑 식품 영역에는 20년 독점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독점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진짜 그때 아직 사업을 완전히 하지 않았고 제가 이제 교수로 완전 어수룩해가지고 사인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거 사인하고 나서 아모레 서경배 회장님 저희 회사 오더니 50억 투자하고 셀트리온 투자하고 CJ 저희 회사 투자하고 하면서 이거 가지고 맞춤형 하겠다고 다 달려들었는데 아무랑도 못해요. 지금 아메이랑밖에 못해요. 그게 지금 저희 회사의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은 점이에요. 예, 제가 사업을 진짜 어수룩하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게 이제 피마스 기술의 핵심이고,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도 병원에선 이거 찾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병원에다가 이 플랫폼을 70만 원에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에서 이거 분석하시면, 병원은 객단가가 조금씩 달라요.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품 하나는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마이랩이 유일해요. 그래서 병원 거를 찾으셨으면 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돈을 훨씬 많이 법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하시면. 왜냐면은 아메이는 저희 할 때 자동화 장비도 다 사주시고, 아메이가 투자를 300만 불 이상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또 잘못된 계약이었지만 계약을 했어요. 엄청 낮은 단가에 납품한다라는 계약을 하고, 이거를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22만 원에 하시는 거지, 똑같은 거 병원에서 100만 원 넘어요. 병원에서 사주면 병원에서 하세요. 그거는 저는 추천드릴게요. 예, 그 상황입니다. 이게 3세대 기술이 활용된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봤는데, 뭐 장내 미생물 분석 무료로 해드립니다라고 하면은 해보세요. 하셔도 좋은데, NGS라고 써 있는 거는 해보시면 괜찮아요. 그 이제 1세대 유전자 분석기로 돌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유산균이 얼마나 있는지 봐드릴게요, 유해균이 얼마나 있는지 봐드릴게요, 이런 거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에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치니코프를 넘어갔다, 특정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장 안에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한지가 중요한데, 다양성을 보려면 NGS라는 유전자 분석기까지는 써줘야 돼요.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공짜로 해준다고 하면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해보시면 바로 느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 이제 뭐 해야 돼? 그럼 아무도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3세대 기술이 없는 이상. 예. 그게 마이랩의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이랩을 가지고 실제 임상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섭취하신 이후에 아주 유의적으로 올라간다는 거 증명이 됐고요. 대사체도 아주 유의적으로 올라간다는 거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P-value라는 거 아실 거예요. P-value가 약을 만들 때, 이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나오는데 플라시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게 가짜 효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0.05라는 거는 5%예요. 그러니까 0.05보다 낮은 수준이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그래서 0.05보다 더 좋은 건 0.001이라든지 숫자가 작아질수록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딱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통계의 방법인데, 여기 보시는 이 숫자가 저희 R이라는 통계 프로그램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로그 16이니까 0.016개 2.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올라가는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이거 400명이었거든요. 임상시험 통해서 검증이 된 프로그램이고, 그러니까 이 현대를 사시는 분들, 특히나 저희가 그로잉 랩을 한 다음에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먹은 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양성이 괜찮아요.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랑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요.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어요. 뭐 옛날에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더 괜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내미생물과 우리의 면역세포가 기억력, 메모리 펑션을 가져가는 게 거의 16세 정도에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16살이면은 내 장 안에 미생물이 뭐가 있는지를 면역세포가 알고 그 상태로 평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면역세포, 항상성이라는 거 아시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역세포는 계속해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16세 이전에 막 항생제라든지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방부제 들어간 뭐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드실 일이 많이 없었잖아요. 거기다 시골을 사셨으면 좀 흙 안에 미생물 흙도 좀 많이 드시고 막 뭐 냉장고 없으면은 뭐 발효된 거 많이 먹으면서 미생물 막 엄청 먹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65세 넘어가시는 분들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엄청 높으세요. 그러니까 평생을 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가는데 요즘 어린애들이 문제예요. 제가 그로잉 랩 하면서 보고 진짜 충격을 먹은 게 폭탄이에요. 완전 바닥에 붙어 있어요. 다양성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닌가라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어린아이들은 이 환경을 통해서 일단은 환경 오염도 문제예요. 저도 와이프한테 욕 먹으면서 저희 집에 애트모스피어 쌓아놓고 이런 게, 여러분 공기의 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 미약한 염증 반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발동시키고, 면역세포의 70%, 80%가 장 주변에 있는데 얘네들이 사이톨리틱이라고 해서 주변 애들을 막 죽이기 시작해요. 장내 미생물이 많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과 주변에 의사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물어보시면 바로 알 거예요. 미세먼지 엄청 심하고 나면은 애들이 소아과에 많이 와요. 설사 때문에. 이상하게. 노로바이러스랑 설사랑 이런 게 엄청 심해져요. 공기질이 안 좋아져도.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붕괴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오염, 요즘 사는 아이들은 이런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독일 과학자가 하이진 티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깨끗해서 걸리는 병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 독일 과학자가 무슨 연구를 했냐면, 제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요거 진짜 1분만 너무 재밌는 연구라. 이 독일 과학자가 옛날에 독일이 현대화가 되면서 현대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의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 시골에서 방 안에서 땔감 때우면서 이런 애들은 천식 유발률이 엄청 높고, 근데 이렇게 깨끗한 건물에 나와서 사는 이 아이들은 천식이 안 걸릴 거야 라고 해서 임상시험, 모니터링 연구를 했는데 웬말 완전 반대인 거예요. 시골에서 장작 때우면서 사는 애들은 천식 발병률이 거의 없는데, 이 현대 건물에서 사는 애들은 10살 넘어가면서 천식 발병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과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펑션 이런 거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면역세포가 공부를 할 기회를 줘야 되는구나. 어려서는 조금 흙도 먹고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고, 이게 너무 깨끗해서 걸리는 병이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어린아이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너무 깨끗해서 병에 많이 와요. 이게 아토피, 알러지 막 이런 것들. 거기다가 먹는 음식 인스턴트 안에 들어있는 방부제라는 것 자체가 균 죽이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식품에다가. 식품에서 균 못 자라게 하려고 넣어놓은 거를 인스턴트 식품 엄청나게 드시죠? 아이들. 거기다가 툭 하면 맥시부펜, 뭐, 해열 진통제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 엄청 떨어뜨립니다. 해열 진통제 같은 것들. 거기다 뭐, 먹는 약 같은 거. 이거는 아이들은 아니지만, 아까 이제 음주량 말씀드렸죠. 이게 number of alcohol, 이게 알코올 섭취량이에요. 5번이 일주일에 5번 술 드시는 분, 1번은 술 안 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2번은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1번 이하. 그러니까 주말에 1번 정도는 미량은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안 떨어지는데 술 많이 드시면 다양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음주 뭐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바이러스 감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 환경오염, 바이러스, 면역세포들이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은 장내 미생물을 많이 죽여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 감염, 심지어 코비드-19 감염만 있어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성인도 성인인데 일단 아이들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로잉 랩을 통해서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 상태를 한번 보시고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아이들 전반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일단 끌어올리는 거를 급선무를 하는 거. 16세 이전에 메모리 펑션이 마무리되기 전에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이게 여러분이 엄밀히 얘기하면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엄청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장 안에다가 제약회사를 하나씩 심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건강할 수 있는 원천을 아이들에게 넣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아메이 계신 분들은 특혜를 누리면서 꼭 해보면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요? 제가 시간이 너무 좁고. 그리고 질의응답도 저희 있다고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가가지고, 그럼 요거까지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열광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의 유전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유전자를 보고 났더니 유전자는 너무 특화된 영역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산정검사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유전적 질환,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특정 유전적 질환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는 하지만 그 산정 검사한다고 이 아이 35살에 당뇨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가 있어요. 중국인인데 어떤 과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중국인인데 똑같은 한 가족의 쌍둥이인데 한 명은 이민을 간 거야. 한 명은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살았더니 이민 간 사람은 당뇨, 고지혈증, 머리 다 빠져 뭐 난리가 났는데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100% 동일한데 한 명은 중국에서 살았는데 이런 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가 한 얘기가 당뇨랑 이 고지혈증이랑 이런 게 여러분은 이미 아시죠? 이제는 그게 이제 수십 년 전 연구니까 그 과학자가 던진 거예요, 화두를. 이게 유전자 때문에 오는 거면은 둘이 똑같아야지 왜 미국 가서 산다고 당뇨 더 많이 걸리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가 무서워하는 대부분의 대사질환, 비만,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뭐 동맥경화, 그리고 뇌기능, 우울증, 불안증,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서 뉴로인플라메이션이라고 뇌 안에 염증 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는 알츠하이머, 치매, 근육 생성, 근육 건강, 소화기계 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최장암 교수님이랑도 연구하고 다 소화기계랑 붙어 있는 거, 위암, 대장암, 구강암, 식도암, 뭐 이런 종류들 대부분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정보 없이는 이 사람한테 어떤 병이 언제 걸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과학자들이 알게 된 사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부터 일단 시작을 했어요. 2006년 저 학부하고 있던 시절 진짜 대국이긴 대국이에요. 1조를 투자해, 여기에다가. 1조를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달린다 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엄청나게 모아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면 미국의 꿈은 뭐였냐면은 아직까지는 제약이라는 엄청난 산업을 유럽이랑 양분하고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다음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라는 세상인데 여기는 미국이 혼자 다 가져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격적으로 1조를 투자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일단은 유전자는 입에다 이거 해가지고 그냥 보내면은 바로 나오는데 이거는 체변지 깔고 변 보고 해서 보내고 근데 문제는 유전자의 그러니까 유전자는 평생 안 변하니까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유전자는 이게 왜 또 예측 알고리즘이 안 나오냐는 거냐면은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려면은 X, Y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박사 진짜 넘어가는 수준 가는데 여기까지 가면 데이터의 성질이 두 종류인 거예요. 나의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내 유전자가 X축으로 점점 가고 Y축에 내 유전자가 바뀔 때마다 내 건강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있어야지만이 추세선이라는 게 그려지잖아요. 아, 이런 유전자가 바뀌면은 이런 병이 걸리는구나 하면서 점이 여러 개가 찍히면서 추세선이 쫙 나와야지만 이게 풀리는 문제인데
과학자들이 이게 미치겠는 게 유전자는 평생 한 번도 안 변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병은 계속 왔다리 갔다리. X축은 붙어 있는데 Y축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통계 프로그램 자체가 나오질 않는 거야.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야,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점이 3, 4개 이상 찍히기 시작하면은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하면서 당뇨가 점점 심해지시네.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하면서 아토피가 점점 개선이 되네. 점이 찍히기 시작하면 이 점을 쭉 그으면은 이 점의 뒷부분은 이 사람의 미래인 거예요. 아직 살지 않은 영역이 나와요. 이 사람은 65세에, 이 사람은 55세에, 이 사람은 당뇨가 걸릴 확률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를 누군가가 해버리면은 바이오는 끝나는 거예요. 이 회사 아래로 모든 회사가 배민 아시죠? 배민 되는 거예요. 모든 식당이 배민 안으로 그냥 다 모여버렸듯이 이 알고리즘을 가진 회사 아래로 건기식 회사, 건강검진 회사 다 붙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이 알고리즘이 모든 걸 가져가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이 1조 원을 투자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엄청난 결과를 얻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이 21,500개라고 하는 10년에 이게 죄송해요. 제가 이거 고친다 그러고 자꾸 이게 고치질 못했는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입니다. 10년을 해가지고 21,500개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모으는 엄청난 쾌거를 만들어내요. 다른 나라들이 따라갔는데 이거 완전히 개발에 핀 거예요. 네덜란드, 우리나라도 5년 동안 해서 3,300개를 모으면서 막 쫓아가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5년 동안 해서. 근데 아메이가 1년 만에 3만 개가 넘었어.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제 주변 교수님들이 미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라.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반칙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은 NIH 여기에서 1년에 1,000개 정도 올라갈 때 저희는 2배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DB가.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NIH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연속적으로 점을 찍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연속돼 있다는 1,000개도 안 돼요. 근데 저희 마이랩은 이미 4번 하신 분들 나오기 시작해. 점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의 아메이를 바꾸는, 우리의 아메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메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앞으로 5년, 10년만 쌓으면은 한 사람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희가 이거를 아메이 글로벌에서 얘기한 게 100주년 때 가자. 저희 그때까지 이걸 하려고 지금 저희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이 하버드 의대 도시노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세계 AI 거의 탑5 과학자세요. 그분이 지금 캠프너 연구소라고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자기 엄마 이름이 캠프너래요. 그래서 AI 연구소를 만들어놨는데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캠프너 연구소의 겸임 교수로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2년째 이 DB 가지고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저희랑 같이 만들고 계세요. 이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건을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아메이가 되는 거예요. 아메이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알고리즘이 있대요. 나도 나의 미래를 좀 보여줘가 되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내 미래가 어떻게 돼? 나의 건강 상태는 어떤데? 그래서 뭐 할까? 더블X부터 먹어? 뭐 해야 돼? 이게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아메이의 모습인 거고, 아메이는 이제 네트워크 세일즈 컴퍼니가 아니라 네트워크 라이프 코칭 컴퍼니로 바뀌는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마이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저도 ABO 분들이 이 정도 해주실지 몰랐어요. 1년에 3만 개 저도 상상도 못하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세계 최대 DB입니다 얘기하려면 5년은 걸릴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여러분이 이미 세계 최대 마이크로바이옴 회사에 소속이 되어 계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아메이를 바꾸는지 저희가 앞으로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올 때 이거 저희 혼자 했으면은 이런 제품 절대 못 나왔어요. 이 아메이 분들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5년 동안 하면서 제가 아메이의 광팬이 됐어요. 사실은 건강기능성 식품을 이런 수준으로 만드는 회사 없어요. 약간은 미사일로 개미 잡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메이 정도가 안 되면 제품 하나를 만들어서 글로벌리 10년씩 팔 수 있어야지만이 제품 하나 개발하는데 100억을 넣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CJ랑도 해봤고 아모레랑 여러 회사랑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해봤지만 제품 하나 개발하는데 3억 이상 넣는 회사 없어요. 3억 이상 못 넣어요. 왜냐하면은 그 제품 시장 나온 다음에 3년 만에 리뉴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내로 우리나라 로컬 시장에서 연구비 3억을 다 뽑아야 되는데 ROI라고 리턴 오브 인베스트가 안 나와요. 뽑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투자, 요즘에 패셔너블하게 제품이 1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 말인 즉슨 돈 투자는 더 적어지는 거예요. 아메이가 마이랩 개발하는데 저희랑 200억 가까이 썼어요. 미친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30, 그래서 아메이가 저한테 20년 독점하자 그런 게 20년은 뽑아야지 겨우 본전 치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 과학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전 세계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자부심을 느끼셔도 돼요. 저는 3자 입장에서 제가 아메이 광팬이 됐거든요. 저희 집에 앰모스피어부터 이스프링 달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 3자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제품이에요. 네,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쓰시고 파시는 제품은 시장에서 어디 매대에서 그냥 나올 수 있는 제품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광팬이 될 정도로 아메이 분들의 열정이 엄청나요.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제품 개발 능력. 이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업계에서 여기랑 일한다고 하면은, 그냥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강기능성 식품 하는 업체들이 뭐 정관장이랑 일해요. 또는 이마트에 납품해요. 이러면은 괜찮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는 기업이 두 개가 있어요. 코스트코랑 아메이예요. 코스트코랑 아메이에다 누가 납품한다 그러면 거기는 실사도 안 와요. 실사 갈 필요도 없어요. 야, 아메이 납품한데 그냥 하라고 하자. 이런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제품 개발 능력은 글로벌 레벨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인데다가 아메이가 연구에다 돈 얼마나 넣는지 이거는 교수보다 더해요. 거기에다 여러분을 포함한 아메이 코리아의 마케팅 팀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잠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박사 수준의 마이크로바이옴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메이 마케팅의 힘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이런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메이 납품한다 그러면 묻지도 말자라고 하는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 컨트롤의 기준. 아메이는 한국 식약처 기준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규제기관의 기준을 다 따라요. 우리나라 식약처가 해도 된다고 하는 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제품 하나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아야 되다 보니까 그냥 아예 통일시켜서 아메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빡빡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수준의 퀄리티 컨트롤과 저희의 기초 기술이 만나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이 쓰시는 전 세계 유일한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3세대 플랫폼 기술이고 여기에서 시너지가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제는 개발자세요. 여러분이 이 점을 찍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메이를 바꾸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개발자로 들어와 계시다고 이제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왜 이게 뭐야? 이거 근데 뭐야? 왜 제품이 내가 작년에 22만 원 주고 했는데 이번 연도 22만 원짜리 더 좋아졌어? 왜 업그레이드 된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카카오톡 여러분이 하시면서 좋아지잖아요. 하면서 기능이 추가되는 거랑 동일한 이게 플랫폼 기술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엔드 유저가 아니라 실제 제품을 개발하는 데까지 오셨다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거 많이 하시는 Q&A 조금 있는데 이거 몇 개만 잠깐 할까요? 이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장내미생물 분석해주는 회사 다양하게 있는데, 마이랩의 특장점은 무엇입니까? 아까 1세대, 2세대, 3세대, 말씀드린 거. 아메이 마이랩은 전 세계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에 섭취하시던 유산균이 있는데, 맞춤형 솔루션 같이 먹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분석을 의뢰할 때 365를 드시고 계셨다면, 그게 베이스라인이에요. 365 플러스 이거를 드셔야 되는 게 맞는 얘기고 근데 이제 부담이 되시고 건기식 규정상 하루에
뭐 100억 이상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만 제가 그냥 삼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시던 게 베이스라인이에요. 거기다 얹어 드셔야 되는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미생물들끼리는 서로 상보합이 있어요. 미생물들끼리는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제품 드실 때는 최소 4시간은 시간을 띄어서 드시세요. 아침에 이거 먹었으면 다른 유산균은 점심에 드시고 한 번에 4포 쫙 까서 드시면 안 돼요. 막 섞어서. 그러지 마시고 제품은 아침, 점심, 저녁 최소 4시간 정도 간격을 띄어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W, 뭐 우먼, 슬림 이런 것들은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모티브로 한 게 아니라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거는 이제 같이 드셔도 상관없지만 시간을 좀 떠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엔자임 바이옴에도 균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자임 바이옴도 시간을 좀 띄어서 드세요. 엔자임 바이옴 제가 2분만 얘기해도 될까요? 엔자임 바이옴도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엔자임 바이옴 나온 히스토리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마이랩을 딱 시작하고 그 전화 상담을 받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장불평감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은 없냐라고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자고 트래킹을 했더니 아메이 분들이 단백질을 엄청 많이 드세요. 파이로프로틴부터 해서 단백질을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단백질이 되게 좋은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파는 웨이 프로틴이라는 거 아시죠? 웨이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그 유청단백이라고 해서 애들 분유나 치즈 같은 거, 버터 같은 거 만들고 나면은 우유 찌꺼기가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유청 찌꺼기를 재가공을 하면은 이제 단백질류가 나오거든요. 그런 건 이제 좀 저가 단백질이고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드시는 단백질은 천연물 유래예요. 콩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콩 단백질은 사람이 분해를 못해요. 콩 단백질을 받아주는 미생물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걸 받아주는 미생물이 없는 분들은 장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말퍼멘테이션이라고 잘못 발효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받아주는 미생물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가지고 아메이에다 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시작된 게 엔자임 바이옴 프로젝트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콩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우리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서 파이로프로틴이랑 아메이의 단백질 제품 바디키 제품들 가져다가 시중에 있는 효소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한 9,900원, 11,900원 파는 효소들 많이 있잖아요. 그 효소들 중에서 되게 좋은 효소들만 뽑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콩단백질에는 역가가 안 나와요. 효과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콩단백질 자체가 발효하는데 1년 걸려요. 매주 띄워가지고.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 이제 카시 교수님이 한국에 제가 초빙을 해서 와서 보시고 된장을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주식이 후무스 아시죠? 후무스인데 이 후무스가 병아리 콩에다 올리브유를 갈아서 먹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버스 안에서 누가 방구 뿡뿡 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방구를 달고서 그러니까 다 장 트러블 없는 사람이 없어. 콩을 그렇게 먹어 제끼면은 이게 장이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카시 교수님이 한국에 와보시고 깜짝 놀라는 거야. 장 트러블이 없다는 거야. 콩을 이렇게 먹는데 된장을 발효를 한번 해가지고 장 트러블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이 콩단백질을 받아주는 미생물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없으면 난리가 나요. 이거는 효소로도 안 돼요. 역가가 안 나와. 기능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저희가 딱 착안을 한 게 3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이 중에서 단백질 분해능과 탄수화물 분해능이 높으신 분들만 딱 뽑아냈어요. 그분들 장에 도대체 어떤 미생물이 있길래 괜찮은 거야. 그 미생물을 핀포인트를 해가지고 뺀 다음에 효소랑 같이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역치가 1.8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엔자임 바이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는 그 제품 안에는 3만 명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단백질 분해능이 특히나 좋으신 분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징을 뽑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제약해서 하나 넣어드린 거예요. 거기다가 받는 미생물 넣어드린 거예요. 그게 엔자임 바이옴의 제품이고 이거는 여러분이 드시는 바디키부터 아메이의 프로틴 제품이 완전 피팅이 걸려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다른 단백질 드시면서 이거 드시면 별로 효과 없을 수도 있는데 아메이 제품이랑은 완전 피팅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엔자임 바이옴 아까 이제 밤에 먹는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간이 되게 하루에 쓰는 에너지의 50% 이상이 소화에다 써요. 소화액을 만드는데 간이 그 소화 담즙산이랑 이런 거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6시간 이내, 그러니까 자기 전에 뭐 먹고 주무시면 다음날 엄청 피곤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이유가 몸은 자는데 간은 못 자요. 간은 그거 소화시킨다고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엔자임 바이옴 한두 포씩 먹고 자거든요. 그러면은 다음날 훨씬 일어나기 편해요. 피로가 훨씬 떨어져요. 간의 부담을 훨씬 줄여주는 기능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시간 죄송해요. 너무 많이 쓴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맞춤형 솔루션도 드셔야 되는데 엔자임 바이옴에도 균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생각하시고 좀 시간 띄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세지방산 포스트바이오틱스 이거 왜 봅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볼 수 있는 것도 전 세계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2세대 기술까지 들어온 건데 특히 거기에서 저희는 단세지방산을 봐요. 이 단세지방산이 프리커서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온갖 좋은 거의 시작점의 재료예요. 이 재료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가바도 올라가, 뭐도 올라가, 다 좋아지는데 얘가 특히나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장의 누수를 막아줘요. 장의 열리고 닫힘을 조절을 해주는 애다 보니까 온몸의 면역기관을 조절을 해주고 그런데 문제는 이 단세지방산은 이 장내미생물밖에 못 만들어요. 저희가 다른 데를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도 못 만들고.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만은 꼭 봐야 된다라고 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로 넣어둔 게 이 단세지방산입니다. 그리고 분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분석 중간에 장환경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 피마스 이게 왜 시간이 저희가 아까 병원에도 납품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이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보통 4개월 잡아요. 리드 타임을. 근데 여러분 저희가 4, 5주 만에 마무리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1세대 분석만 하면은 변 받아서 유전자 분석기로 읽으면 끝나요. 결과지 만들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1세대로 유전자 분석한 다음에 얘네들이 만든 대사체를 분석을 하는데 3세대 기술이 뭐냐면은 3세대 플레이트에다 넣은 다음에 장내미생물이 바뀐 다음에 대사체를 다시 또 찍어야 되는 거예요. 분석이 몇 번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분석하는데 일주일만 잡아도 이미 4, 5주가 후다닥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걸리는 것도 저희가 정말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시간 더 줄이려고 계속 짜고 있거든요. 최대한 줄여서 자동화 장비 더 넣어서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이거 제품 개발할 때 이미 4, 5주 걸리는 거 이제 판단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화하는 패턴을 보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시는 분석 4, 5주 만에 획가닥 변했을 리는 절대 없어요. 네, 그거는 아니고 그 중간에 혹시 여러분이 항생제를 먹었다든지 아니면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장을 완전히 세척을 했다든지 이러면 바뀔 수 있는데 내가 좀 방부제 있는 거 인스턴트를 많이 먹었나? 좀 과음을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은 커버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떤 분들은 이거 내놨는데 택배 아저씨가 너무 늦게 가져가서 이거 내가 내 장내미생물이 이럴 리가 없다. 분석이 잘못된 거야 이러시는데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 개발할 때 저희 연구소에 있는 40도씨 인큐베이터에다가 분변 넣었다가 인큐베이터에 넣었다가 왜냐하면은 저희가 택배차에다가 온도계를 넣어서 돌려봤거든요.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한여름에 제일 뜨거울 때 택배 탑차 안에가 4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0도씨 인큐베이터에다 변 넣었다가 뺐다가 시골 보냈다 다시 받았다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 개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저희가 5년 걸렸어요. 근데 했는데 40도씨 인큐베이터에서 열 11일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 뭐 3일 늦게 가져갔다고 잘못 나온 거 아니니까 예,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시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CJ 천랩이나 이런 제품과의 차별점, 이거 1, 2, 3세대, 전부 다 1세대입니다. 저희는 3세대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런스 365랑 뭐를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으면서 하셨으면 애드온으로 겹쳐서 더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마이랩을 드셨는데, 이거 다음 질문이에요. 그 대신 이제 제품 드시는 거에 시간은 좀 떠서 드시는 게 좋다. 같이 드시는 건 문제 없다. 근데 문제는
마이랩 드시고 설사가 심해진다든지 변비가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장내미 생물이 바뀌면서 생기는 현상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1, 2주 지나면은 개선이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막 악성 설사 변비가 2주를 넘어서 간다. 그러면은 다시 365로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연구의 의학적 개념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피팅률이 81.45%예요.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약도 70%가 넘으면 약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시는 제품에 전혀 문제 없어요. 약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피팅률이 나와 있지만 18.55%의 분들은 피팅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내가 설사 변비가 너무 심하게 지속된다 이러면 365로 다시 가시고 이 피팅률은 저희가 90%까지 높이려고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알고리즘이 핵심이에요. 데이터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피팅률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